산업리포트 더 팩트 금요일의 팩트체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현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리포트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음식료 업종 분석이고요. 곡물 가격 변동성 심화 국면 전략은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았는데 네. 오늘은 다시 평화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곡물 가격의 추이 알아볼까요?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아마 전체 소용돌이가 당장 저희가 매매하는 주식의 가격은 물론이고 뭐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시고 원자재 뭐 곡물 가격 인상으로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여파가 전해지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실까요? 곡물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생산 비중을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맥하고 옥수수 생산 비중을 보니까 각각 14%가 되고요. 러시아가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5%이고 수출하는 비중은 26% 그리고 16%가 됩니다. 최근에 근데 러시아가 6월 말까지입니다. 한참 남았는데 6월 말까지 밀하고 보리하고 옥수수에 대한 수출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의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해 초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가지고 이틀 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은 옥수수 가격이 21.6%가 뛰었고요. 소맥이 많이 올랐어요. 45.6%나 올라갔고 대두가 22.1%, 원당은 많이 안 올랐는데 0.4%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나라는 수입을 얼마만큼 이쪽에서 하느냐 이제 요거를 체킹하셔야 되잖아요. 소맥과 옥수수 이게 두 개를 나눠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각각 수입 비중은 10%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있는 옥수수나 소맥이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건 아니고 사료용으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소맥의 경우에는 7월 말까지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6월 중순까지는 이제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수입선의 다변화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넉넉하게 재고는 국내에서는 비축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현재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가 돼서 하반기까지도 곡물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 쓸 거가 아니라 앞으로 쓸 거를 또 이제 가지고 와서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가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들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를 해보면 러시아에서 일단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자국의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출 금지 조치가 나왔고요. 곡물 가운데서 밀, 귀리, 수수, 메밀, 설탕, 육류, 가축까지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글로벌적인 가격에 영향을 이들 두 국가가 크게 미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그런 곡물 비중이 거의 사료에 쓰이지만 이게 또 육류 가격이라든지 음식료 업체 가격 인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합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간단하게 에그플레이션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도와드리면은 농업을 뜻하는 영어죠. 네,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좀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같이 뛰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잖아요. 지금 전쟁 기간도 좀 길어졌기 때문에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레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곡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데 강도가 과거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시기가 2006년에서 2008년 그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데 좀 길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흥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피할 수 없는 기상이변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게 되면서 꽤 길게 1차적인 에그플레이션 기간이 있었고요. 2차 에그플레이션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이때는 다 날씨 영향이었더라고요. 주요 생산국의 가뭄이 극심화가 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기관에 모두 공통점이 그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재고가 이제 부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폭등했었던 그런 과거 1, 2차 에그플레이션 사례를 들면서 현재는 그 두 시기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재고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맥의 경우를 보시면은 최근에 10년을 놓고 보면은 재고율이 꽤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에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 그리고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여타 국가에서 재배 면적을 증가시키는 등의 이런 대처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오히려 빠르게 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팩트는 곡물의 재고입니다. 곡물의 재고가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에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곡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원가 부담이라는 악재가 맞긴 한데, 역설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 인상 사이클에 이제 업체들이 돌입을 하게 되면서 곡물 가격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은 하지만 하반기에 추가적인 인상에 좀 불가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그렇다면은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파워를 가져갈 것이라는 점, 요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재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면은 CJ제일제당과 농심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봤더라고요. 53만 원을 목표 주가 내고 있고요. 농심에 대해서는 39만 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료를 빼고 나서 수입 원재료에 대한 비중도 조금 낮고 곡물 가격 변동성에서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쪽에 있다고 하는데 음식료 안에서는 주류하고 담배 기업들은 피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투자 포인트가 제시됐습니다. 가격 전이력이 있는 업체, 그리고 또 원가 상승의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주류와 담배 업체,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인사이트 얻어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곡물 가격 상승세 오래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증권사에 전망하고 있는데 에그플레이션 현상 올해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제가 좀 이따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당분간은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또 보기도 좀 어려워요. 지금 계속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은 지금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장기화될 때는 결국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러시아는 지금 6월 말까지 지금 밀 등 주요 곡물과 설탕을 수출 금지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항구가 폐쇄되어 가지고 수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주요 농업 무역상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영업 중단으로 주요 곡물의 공급 차질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맥 가격 같은 경우 차트 잠시 한번 볼까요? 네, 소맥 가격 차트인데요. 이게 3월 7일 고점이 부셀당, 그 곡물 가격 부셀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27.2kg당 지금 14.25달러가 3월 7일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때 이제 경신 후 지금 하락 추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밑으로 하락도 아니고 지금 21선에서 일단 버티고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기는 좀 빠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조금 상승할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3월 4일 날 역시 같은 날 고점을 찍었고 지금 현재 횡보 중이죠. 보시면은 소맥 가격보다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대두 가격 한번 볼까요? 대두 가격도 대두 가격은 2월 24일 날 고점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는데 지금 역시 지금 기간 조정 양상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의존도가 높은 곡물은 소맥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료용 곡물이 그쪽이고 우리나라에서 소맥을 수입하는 것은 주로 이제 좀 질이 좋은 북미권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자유롭지만은 대신 어떻게 보면 가격이 조금 다른 쪽으로 좀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맥 가격이 급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대체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체 곡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 가격 상승세가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의 원가 부담이 확대될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음식료 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판가 인상 시 원재료 상승 부담은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상을 못하면은 수익성이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상 후에는 곡물 가격이 오히려 안정이 되면은 판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원가 부담은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곡물 가격은 앞으로 안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죠? 네, 예, 앞으로 좀 안정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예. 한 번 더 좀 치솟아 오를 것이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좀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 저는 이제 조금 곡물 가격 피해가 없는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역시 판가 인상 경쟁력이 있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인데요. 하이트 진로는 최근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소주 가격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율 인상으로 그다음에 맥주 가격도 추가적으로 또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역시 주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유흥업소 등에서 좀 매출이 많이 좀 없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좀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매출과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지금 물량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판가 인상이 전가가 가능한 높은 시장 지배력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북미권 글로벌 매출이 성장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체크해봤습니다. 팩트는 러시아가 6월 말까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예전에 역사적으로 대기근을 겪었었던 우크라이나는 연말까지 주요 곡물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곡물 가격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는 일단 급등세가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에서 곡물의 재고율이 최근에 그동안 꾸준하게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곡물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호주를 꼽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가격 전가력이 월등한 업체로 CJ 제일제당과 농심을 꼽았고요. 그리고 이런 원재료를 수입하는 비중이 낮고, 그리고 이런 곡물 가격의 변동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업체로 주류와 담배 업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는 이러한 종목들 역시 비슷한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하이트 진로와 CJ 제일제당 두 가지 종목을 꼽고 있고요. 주류주에 대한 관심은 또 리오프닝과 함께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담배주는 KTNG 계속 81,000원인데요. 이렌텍 그리고 EM텍까지 전자담배 성장성까지 종목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